미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한에서 철수해 격리 생활 중이던 미국인 2명이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철없는 장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 방식으로 채택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 4가 전면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한에서 철수해 격리 생활 중이던 미국인 2명이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운항 중단을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미국의 14번째와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철수해 샌디에이고 인근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서 격리 생활 중인 미국인이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랭랜드 합동 기지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5번째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들어온 인원 가운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하권 항공 노선 재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21일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던 홍콩 노선과 내달 28일 재운항하려 한 중국 노선의 운항 재개 시점을 각각 4월 24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노선 수요가 급감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아메리칸 항공도 당초 3월 27일까지였던 중국과 홍콩 노선 운항 중단 스케줄을 4월 2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고 델타 항공 역시 4월 말까지 중국 본토에 대한 항공편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모두 4월 말까지 중국 노선을 운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철없는 장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바이러스성 물질로 위장한 음료를 엎지르는 장난으로 승객들을 놀래켰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방역복을 입고 거짓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며 승객들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방역복을 입은 10대 청소년 2명이 경고 문구가 적혀있는 붉은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브루클린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승객 중 한 명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냐고 묻자 이들 청소년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굿이라고 대답한 뒤 붉은 액체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하며 급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승객들이 불안에 떨자 장난이라고 연신 외치며 불안해하는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날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동을 벌인 주인공은 퀸즈에 거주하는 17세와 19세의 청소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인의 입국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확대 조치를 막고 여행 제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금지 반대법을 찬성 22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여행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앞으로 입국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의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 입국 금지 외국인이 공공, 안전, 안보, 인권 등의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제한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그 콜린스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우려가 제기될 때 정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 방식으로 지난해 채택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2021년부터 도입됩니다. 뉴욕시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과 아웃리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 게일 브루어 맨하튼 보로장과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10일 맨하튼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뉴욕주 본선거 주민투표에서 통과한 순위 선택 투표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정부 예산 배정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로컬 선거에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에 교육과 아웃리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표권 옹호 그룹인 커먼코즈 뉴욕 지부는 시정부와 협력해서 선거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포럼 및 트레이닝을 통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고 개표 결과 과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를 탈락시키면서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기한 후보에게 해당 표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결선 투표를 치르는 비용도 절감시키고 선출자가 2차, 3차 지명자여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방식은 2021년부터 도입되고 예비 보궐선거와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보로장과 시의원 선출에 적용됩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 4가 전면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예산 38억 달러가 투입되고 16개의 국내선 전용 탑승구가 설치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탑승구는 델타항공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1일 38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터미널 4를 개보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JFK 공항 터미널 4는 공간을 50만 스퀘어피트 넓히게 되고 16개의 국내선 전용 탑승구를 새로 갖추게 됩니다. 이 탑승구는 델타항공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터미널 4는 델타항공이 메인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외국계 항공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항공이 부족한 탑승구 때문에 현재 터미널 2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2023년까지 델타항공이 터미널 4로 모두 옮겨가고 터미널 2의 기존 건물은 허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터미널 2는 현재 11개의 탑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지은 지 58년이 돼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하는 JFK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전체 예산은 13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공항 터미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함께 에어트레인 노선 연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4의 건물 개보수 공사는 2023년 종료될 예정이지만 2025년까지 터미널 주변 도로 공사 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세기 동안 뉴욕시 전철로 사용된 R42 열차는 도입 당시 전철의 캐딜락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로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5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브루클린 유클리드 애비뉴역을 출발한 R42 열차가 퀸즈 파라커웨이를 거쳐 오후 1시 30분 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끝으로 이 전철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1969년 존 린지 시장 시절 만들어져 400대가 보급된 R42 열차는 5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역사상 50년간 운행된 전철은 R42 모델과 R32 모델 두 가지로 R32 모델은 현재 A와 C 라인에서 계속해서 운행 중입니다. 당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R42 모델을 지난해 말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지만 신형 R179 전철 문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행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R42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무게 7만 파운드에 좌석은 44개를 갖추고 있는데 도입 당시에는 전철의 캐딜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도입된 400대 중 대부분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운행을 멈췄고 지금까지 제2와 G라인에서 50대가 운행돼 왔습니다. 2020년 최우수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학 평가에서는 UCLA가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최우수 대학 평가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이어 MIT가 2위, 예일대가 3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유펜이 4위, 칼텍과 프린스턴대가 공동 5위, 브라운대와 스탠포드대가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대학평가 종합대 20위 안에는 코넬이 9위, 존스홉킨스가 공동 12위, 콜롬비아 15위, USC 18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800여 개 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7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도와 학습 자원, 졸업생 연봉과 학자금 부채, 교육비 지출과 교직원 대비 학생 비율, 캠퍼스 다양성 등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립대학교 평가에서는 UCLA가 종합순위 25위로 공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학평가에서 8개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상위 15위 순위 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8개 학교 모두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 부문에서는 학생 성과 및 학업 자원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여름 캠프를 제공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학생 여름 캠프를 위한 예산과 관련된 시비도 종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보라 로즈, 벤 칼로스 등 4명의 시의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뉴욕시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여름 캠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11일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올해 가을까지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이 뉴욕시 교육국, 공원국과 협력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서머 캠프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총 개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2일 데일리 뉴스는 무료 여름 캠프 제공 의무화가 조례로 제정되면 중학생 여름 캠프를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과 관련된 시비도 종식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학생 여름 캠프를 위한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예비 예산안에서 제외되다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강한 반발로 6월 예산 합의 과정에서 복원됐습니다. 현재 공원국은 6세에서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에서 575달러의 등록금으로 7주짜리 여름 캠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데이팅 앱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 위험도가 높은 주에 뉴욕이 전국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넷 시장조사 업체 하이스피드 인터넷닷컴은 최근 각 주별 성병 발병 사례와 사이버 범죄 피해자 수, 온라인 송금 사기 사건의 통계 등을 토대로 주별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 환경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주는 9번째로 온라인 데이팅 앱의 사용 위험도가 높은 주에 랭크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뉴욕주의 인터넷 범죄 피해자 수는 18,124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성병 발병 사례에서는 클라미디아가 11만 9,571건, 매독은 2,654건을 기록하면서 각각 10위에, 임질은 3만 7,262건으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가 가장 위험한 주는 알래스카가 선정됐고 가장 안전한 주는 메인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디지털 창구에 의존하면 자신도 모르게 성병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병 감염이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콘돔이나 예방 약물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부터 개정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투표 방식이 크게 변경되는데 이제 종이 투표용지 대신 터치스크린 태블릿 PC로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시스템 사용법을 김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 카운티 내 모든 투표소에 배치될 최신식 터치스크린 태블릿 PC입니다. 다음 달 3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이 전면 개편되면서 유권자들은 이 같은 기기를 사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블릿 PC엔 한국어 등 13개의 언어가 내장돼 있고 고령층은 물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안내문도 제공됩니다. There's also different font sizes you can select and contrast, whether it's a black background or a white background. And for those who are either hearing impaired or visually impaired, they have the various devices on the side, whether it's a headphone or the Braille keypad. 유권자들은 우선 투표용지를 기기에 넣은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면 기표된 투표용지가 이렇게 인쇄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선택에 대한 수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투표 후 모든 답변에 대한 최종 검토도 가능합니다. I was a little nervous if I made a mistake, but at the end I found out that you can visually see it on the computer screen and you can also see it in the printout. So it was pretty easy. 투표 시간을 줄이고 싶은 유권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샘플 투표용지로 사전 투표를 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투표센터에서 스캔하면 투표 내용을 그대로 기기로 옮기고 검토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거주 지역 투표소뿐만 아니라 지정된 투표센터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This time what will happen is instead of a precinct model where you vote near your house, we're going to a voting center model where you can vote at any center in the county of Los Angeles. So this makes it convenient for you if you want to vote near your work or where you at a recreation center. 일부 투표센터는 선거날 하루가 아닌 선거일의 11일 전부터 문을 열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18일 마감되며 우편 투표를 원하는 LA 카운티 유권자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사진을 새로 꾸리고 정상화에 나선 한미동포재단이 또다시 세입자들과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렌트비와 주차비 인상이 불을 지폈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연직 이사로 있는 LA 총영사관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최근 LA 한인회관을 관리하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진은 세입자 주차비를 한 대당 기존 $30에서 $70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렌트비 역시 20%에서 30%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세입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자리인 렌트비와 주차비를 물가 사정에 맞춰 올린 취지였습니다. 렌트비와 주차비가 갑자기 인상되자 세입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노티스 없이 하루아침에 다 파킹장 올려버렸죠. 집세도 올린다고 서면으로 그냥 몇 자 종이에 써가지고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 안 내면 노티스 주겠다. 그러고 쫓아내겠다. 이게 소위 공익건물에 해야 할 관리사무실이고 총영사입니까? 특히 세입자들은 동포재단의 이사 자격을 갖고 있는 LA 총영사관 측이 건물에서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세입자들을 의도적으로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 내역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불투명했고 이는 커뮤니티로 환원돼야 하는 한인회관의 수익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계약서에 있는 금액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취지는 동포제사의 자선을 잘 보호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한인회관 관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동포재단 이사진은 현재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측은 이번 일을 규탄하기 위해 내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대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쿠피스 주 상원의원과 킴벌리 장 피에르 주 하원의원은 11일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역사와 소수계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훈련 과정을 6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택 관련법을 3시간 동안 훈련받는 과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술이 깨길 기다려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간주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레코드는 지난 2017년 9월 7일 퍼세이 카운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지난 10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시동만 켜고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를 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특수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예매 사이트 판당고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기생충 상영관 수가 2,000곳으로 2배 이상 늘고 티켓 예매도 지난주보다 4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매 순위는 3위에 올랐습니다. 판당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 서비스에서도 수요가 일주일 전보다 468% 증가했고 아마존에서는 3위, 아이튠즈 무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2억 2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잭팟이 터졌습니다. 뉴저지 보건국은 11일 메가밀리언 추첨 결과 중부 뉴저지 에디슨의 인먼 애비뉴 선상에 있는 퀵스탑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필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복권 당첨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